박사님, 그럼 출판 계약서 여기 도장 찍으시죠. 감사합니다. 제 글을 알아주시니. 어려운 글을 쉽게 쓰셔서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저희가 책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제 블로그는 일단 닫으라고요. 저희 책 내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네, 실례지만 블로그 글 박사님이 쓰신 글 맞아요? 다른 사람이 같은 내용을 다 올렸던데요? 그 XY 커뮤니티 가보세요. 그런데 글들이 좀 부정확하더라고요. 정말 내 글이 그대로. 대체 이런 짓 한 게 누구야? 고소합니다. 아니, 당신 전문가 모임에 글을 보내달라고 했던 제가 좀 있어 보이려고. 엄벌에 처해주세요. 가능한 모든 죄로. 알겠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피고인 행동은 저작재산권은 물론 저작인격권인 성명표지권 침해로도 처벌받을 행위입니다. 엄벌해주세요. 제가 잘못은 했지만 저작인격권 부분 처벌은 과합니다. 피고인 행동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표절한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글 안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피해자 언급 자체가 없는데. 선고. 이 죄는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진정한 저작자인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 내 전문성과 식견이 의심받을 뻔했다고. 내가 뭐가 쉬웠었나 봐. 앞으로는 이런 철없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안녕하십니까. 앞에 본 만화를 그린 이영욱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저작 인격권 침해의 형사처벌이라는 약간 좀 특이한 주제인데요.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인, 형사사건이니까 피고인은 피해자가 SNS에 올린 글 같은 거를 그냥 무단 복사하거나 전달받아서 자기가 이제 올리면서 그거를 이름을 바꿔서 자기인 것처럼 막 쓰고, 그다음 이제 약간 설명 약간 좀 내용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명 표시권하고 동일성의 유지권 침해했다, 이런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걸 재판을 받게 됐는데, 피해자는 원래 이제 박사님이라고 하고, 근데 이게 약간 사건 특이한 게 잘 내용을 보면 직접 전달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두 사람이 안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크게 보면 이제 민사하고 형사 문제가 있는데, 민사에서 저작 재산권 침해, 복제권 같은 거, 그다음에 성명 표시권 침해 되는 건 뭐 문제 없고, 형사처벌에서도 저작 재산권 침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작 인격권 침해가 되느냐, 이게 약간 이제 그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저작권법 보면 136조 2항 1호를 보면 저작 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처벌되는 거거든요. 인격권을 침해해서 명예를 훼손한 자. 그럼 이게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대법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여기서 명예라는 거는 저작자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를 말한다. 그리고 또 그런 행위가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을 하는 거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좀 봐야 된다, 행위에. 그래서 본 사건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글을 무단 게시해가지고 자기 것처럼 올리면서 마치 오히려 그 원래 쓴 사람이 표절범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도 받고, 그다음 사실 그분이 약간 덧붙이면서, 피고인이 덧붙이면서 좀 약간 틀린 내용도 썼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전문적 평가 같은 것도 의심받게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명예훼손이 인정됐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약간 재밌는 게 그냥 인격권 침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그냥 형사처벌되는 건 아니고 명예가 훼손돼야 되는데, 그 명예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이제 판시해줬다. 그래서 이 사건 판례는 그 형사 처벌을 되려면 그 명예훼손해야 된다는 그 명예훼손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판시하는 점에서 저작권법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판례인 것 같습니다.